네, 안녕하세요. 웨이크의 권순명입니다. 여의도 10만이 오늘도 첫 번째는 은성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잘된 종목이나 지난번에 이제 소개했던 종목 중에서 뭐 추가 코멘트 할 거 있으면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새로운 종목 소개해 주셔야 돼요. 네,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 두 개를 먼저 말씀드리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새로운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코난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에 이제 들어오면서 현재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이제 가격까지 한번 내려와 주었고, 이제 더 하락을 해주더라도 이제 현재 이제 파동이 이제 일봉상 좀 하락으로 둘째도 하락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략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코난 테크놀로지는 전략대로 가고 있다. 크게 드릴 말씀이 딱히 없어서 이제 이전에 했던 YINN이라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때 현재 중국 증시가 좋지 않아 강한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저는 이제 금요일에 37달러, 36.5달러 부근에서, 그리고 34달러 부근, 31달러 부근에서 한 번씩 추가 매수를 해서 길게 끌고 가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금요일 새벽에 급락이 나오면서 약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한 10% 넘게 하락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37달러 부근이 삼각 수렴을 돌파하고 이제 다시 눌릴 이 자리에서 매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 다시 삼각 수렴 안으로 들어가는 패턴을 보여서, 여기에서 이제 이 추세선에서 지지라도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 제가 매수를 했을 것 같은데, 한 번의 갭으로 뚫고 아래까지 들어가는 모습에 어느 정도 이제 저항을 받는 걸 보고 매수를 하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안 하고 있다가, 이날 30 이때 끊어놨던 약 34.5달러에 딱 한번 터치를 하려는 흐름을 보이길래 34.5달러에 저는 정확히 한번 들어갔다가, 이제 이 금요일 당일에는 약간의 수익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시 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본전에서 마무리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일단 아, 상해죠. 네. 31달러 정도까지는 계속 매집을 다 했나요? 아, 전 안 했습니다. 바로 34.5달러에, 33.5달러? 34.5달러에 저는 1차 매수를 했다가, 이제 33.8달러, 6달러 부근에서 저는 손절을 하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서 손절했나요? 그 이때 올라오는 구간인 한 음, 33.6달러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왜 손절을 했어요? 돈 모아갈 계획이 있었는데, 중국 증시에서 음, 이제 부양책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보통 부양책을 내놓으면 주가가 급락을 하다가도 이게 제가 갭 상승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때 다시 이때 갭 하락을 했던 이 부분을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메우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바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는 최소 전저점은 터치를 하러 갈 수 있겠다. 생각보다 시장이, 중국이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서 손절을 한 다음 아직도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삼각 수렴할 때 하단과 상단을 다시 이제 아래로 하방으로 이탈을 해버려서, 이제 다시 조정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것을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이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얘도 지금 지금 밤에 열리죠? 네, 맞습니다. 그럼 저 때 근데 몇 이제 시 정도였어요? 저 매매를 할 때? 이때가 제가 새벽 2, 3시쯤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중국 상해종합 차트와 비슷하게 음, 흘러가서, 상해종합은 보통 낮에 이제 다 한국 증시와 같이 있을 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야간이 아니라 낮에 이제 YNN이라는 음, 종목도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파악하기 좋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 관점은 아직 이제 관망을 좀 하고 매수를 하려면 이제 지지를 받는 것을 보고 다시 진입을 해야 된다. 어디가 지지를 받는? 이제 어디서 지지를 받겠다라기보다는 지금 대충 이 정도의 지지받을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 여기 뭐 터치를 했다고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저점을 약간 높여주는 흐름을 이 종목은 이상입니다. 네, 그럼 새로 이번에 소개할 종목. 네.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대아티아이라는 종목입니다. 먼저 현재는 8년의 급등 이후 아직까지 좀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인데 파동을 보시면 이제 막내가 모두 저점을 높이고 있고 둘째도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하더라도 재차 상승을 하면 이제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저점을 높이는 패턴이라 생각을 하고 이때 이렇게 둘째처럼 패턴이 나와준다면 이제 큰형 또한 외봉으로 돌릴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 생각을 해서 일단 월봉상으로는 상승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봉으로는 현재 이 21년부터의 이 21년 하락이 시작할 때 이 고점과 이 중간 급등이 나왔을 때 저항을 받고 떨어진 자리를 추세로 이었을 때 이 하락 추세를 최근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며 돌파라는 흐름을 보여줬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 듯 했으나 살짝 이탈을 하면서 현재는 이제 추세선 위아래에서 이제 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왜 상방으로 터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현재 네 번의 이제 총 세 번의 상승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돌파를 하지는 못했고 아직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네 번째 터치할 때 이제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이제 일단 파동적인 측면에서도 먼저 아까 월봉과 비슷하게 모두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으로의 좀 신호를 보이고 있는 파동이고 만약 여기서 제가 한 번 이제 세 번째 터치를 했고 이제 네 번째 터치 땐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터치를 하고 실패를 하고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하더라도 막내의 파동보다는 둘째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 전저점까지 하락을 하거나 이거를 조금 더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도 현재 이 위치에 있는 스토캐스틱 파동이 이때 저점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락을 하더라도 저점을 높이는 패턴을 충분히 이제 보여줄 수 있고 큰형 또한 외봉으로 돌리는 게 아닌 살짝 쌍바닥으로 돌리는 패턴을 보여줄 수 있어서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지금 장이 개장하고 있는 시간인데 호가 창을 이제 보시면 이제 매도 물량에 이거를 보여드리고 이제 3085원에 이제 이 호가창을 제가 이거 엑스레이 잔량 분석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 5,000주 위에 12,000주가 걸려 있는데 이 12,000주에서 뭐 예를 들어 6,000주를 한 명이 걸고 있다. 뭐 10,000주를 한 명이 걸고 있다. 그냥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누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는데 아까 이제 방송 시작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 명이 누르고 있는 모습을 이 엑스레이 차트에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3,075원까지만 지금 잔량이 나와서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해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건 고정을 푸는 게 없어요.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아직 저도 이걸 쓰곤 있지만 완전 100% 이해해서 잘 쓰지를 못해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해주세요. 그 네. 어떤 표시가 나왔으면은 저 옆에 지금 그럼 이 네, 이제 호가 옆에 숫자 1097, 뭐 3050원 네, 옆에 알겠습니다. 써 있는 1097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일단 이때 3,030원에 이렇게 길게 뭐 1,300, 뭐 1,500에 이 건수 5가 있고 이제 1,332 호가창을 보시면 7,900개의
이제 매수 호가가 대기 중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뜻은 뭐냐면 이 1321개, 1572개, 1321개 이렇게 이 5개의 매수 잔량이 이제 5명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사람, 네. 그래서 제가 건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렇게 보통 이제 주식을 할 때 호가창을 보시면 어떤 특정 매물대에 매우 많은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상대적으로 많은 이제 매도 잔량이 걸려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아 이거 매도가 너무 세다 빨리 팔고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이제 세력이 혼자서 자기가 팔 것도 아니지만 10,000개, 12,000개를 매도를 걸어놓고 밑에서는 혼자서 뭐 다시 그 누군가가 파는 걸 사들이려는 매집하려는 걸 이 엑스레이 잔량 분석과 주식 호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아TI 네, 자체가 지금 거래량이 되게 적네요. 네 거래량이 현재 많지 않습니다. 호가창 움직이는 것도 되게 적고 네. 시총도 2천억이어서 근데 뭐 이거를 따라 하시기보다는 그냥 이런 방법으로도 본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매수와 매도를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살짝 하방 경직이 있는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서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자리에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비중을 싣고 이제 목표가는 첫 번째로 241선 부근인 뭐 3,400원 부근 그리고 481선 부근인 한 3,800원 부근에서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손절은 얼마에 할 겁니까? 손절은 현재 그 모든 종목과 동일하지만 일단 약 2,900원을 이탈을 하는 흐름을 보여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의 파동을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900원이면 바로 코앞이라서 네, 그래서 짧게 그때 파동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옆으로 지금 좀 음. 이제 여기가 지지 구간이라서 이제 이렇게 저는 한 번에 빠지는 것보단 옆으로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움직여 주다가 빠지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을 보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옆으로 횡보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파동이 조금 이제 분봉상으로도 음. 보이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집을 하고 3,400원, 3,800원 정도에는 매도를 하겠다 네, 맞습니다. 정도로 네, 마무리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신만이 은성수님과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권수명입니다. 신만이 두 번째 신만이는 이제 김상현님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이제 잘 됐던 거나 추가 코멘트 할 거, 혹은 이제 그거 한 다음에는 이제 새로 소개할 종목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종목은 한원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지난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제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마디가를 제시해 드렸었는데 이게 3차 매수까지 걸리면서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으로 제시해 드린 1차 매도가에 체결이 되면서 수익이 나신 상태이실. 이것도 역시 3차까지 매집이 풀로 다 된 다음에 네, 맞습니다. 그럼 수익률도 좋을 거고 수익금도 되게 크겠네요. 이거 바닥에서 지금 그래도 한 10% 넘게 20% 정도 올라갔겠구나. 고점까지는. 네, 제가 비중을 또 내려가면서 더 크게 있는 것을 권장드렸기 때문에 네, 네. 그럼 한 8,700원 정도 아래 아니구나. 9,000원, 8,770원, 8,230원 이렇게 비중을 실었던 거죠. 네, 그 수익률에 관련된 거는 저번 10만이 영상에도 네네네. 네, 그때 나와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인데 우선 월봉, 주봉, 일봉 순으로 우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월봉 캔들상 피보나치 비율이 0.786
이 마디가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고, 파동을 보시면 막내랑 둘째는 상방 파동, 이제 첫째는 아직 상방 파동은 아니지만 이제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막내랑 둘째는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지금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월봉 20달선을 보시면 이 기울기가 거의 수직으로 내려 꽂혀 있기 때문에 이 91,000원 부근, 9만 원 부근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월봉 캔들상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은 주봉 캔들인데요. 주봉 캔들상 이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지금 횡보하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47 캔들을 하락하고 지금 딱 47 캔들을 횡보한 상태여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어딘가가 지금 변곡점이 돼서 이 횡보 추세를 끝나고 상승 추세로의 진입을 하지 않을까 지금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고, 파동도 보시면 지금 삼형제 모두 상방 파동이어서 막내가 지금 살짝 과열권에 붙어 있긴 하지만 지금 첫째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랑 둘째가 잠깐 이렇게 눌렸다고 하더라도 첫째가 아직 상방이기 때문에 첫째가 데드 크로스가 나지 않는 한 저는 눌렸다가 상승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을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기준선 아래에서 놀고 있다가 지금 거래량을 실어서 기준선을 돌파하고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5일선이랑 5주선이랑 20주선이 지금 골드 크로스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지금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 캔들상으로 보시면 아직 파동상 아직 막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파동처럼 보이진 않고, 대신 인상 깊게 볼 점이 항상 241선을 돌파하면은 지지하지 못하고 하락하고 계속 돌파하면 지지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처음으로 이날 거래량을 실으면서 241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이전과 다르게 좀 안정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8월 초부터 지금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지금 하방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이 코스닥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지만 지수는 내려가는데 아직 가격은 아직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아주 지금 인상적으로 보고, 지금 일봉 파동상으로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권장드리고 있진 않기 때문에 60분봉을 지금 쪼개서 들어가 보면 지금 60분봉 상으로 이렇게 박스를 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스가 길면은 저는 위든 아래든 이 힘을 발산을 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박스의 하단 부분인 81,000원 부근에서 한 5% 정도 1차 매수를 권장을 드리고, 지금 여기 이동평균선이랑 기준선들이 모여있는 이 부분에서 1차 매수, 지금 이전 저점 2차 매수? 2차 매수, 네. 이 부분에서 3차 분할 매수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역배열로 하다가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다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배열로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지금 인상 깊게, 지금 유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 종목. 사실 근데 75,000원을 이탈을 안 하고 가야 파동도 좋고 좀 세게 잘 갈 네. 것 같고, 네, 밑으로 맞습니다. 내려오면 사실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이 그럴 것 부분을 지지하는 게 네, 제일 좋은 것 네, 같아요. 가장 우선 제가 제시해드린 1차 매도가는 그전 고점인 아까 말씀드린 이 9만 원 부근을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부근을 1차 매도가로 잡았고, 그 다음 2차 매도가는 이전 고점인 10만 원, 그 다음 고점 11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모두 투어라는 종목인데, 잠깐 지금 이거를 종목을 고를 때 네, 어떤 조건식 같은 거를 그래도 조금 이렇게 러프하게 넣고 그 안에서 차트를 돌려보면서 고르나요? 그럴 때도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음.
외국인 기관 이제 수급 순위를 보거나 거래량 대금 순위를 봐서 저는 주봉 파동을 우선시 보고 그 다음에 주봉, 월봉, 일봉 이렇게 쪼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찾아가는 편. 그 거의 매번 갖고 오는 종목의 파동과 캔들 위치가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맞습니다. 제가 네네. 좋아하는 네, 그 성향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다 맞습니다. 정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요거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이 종목은 모두 투어라는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그냥 매출액이 800% 정도 증가했다. 그냥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시총이 얼마예요? 시총이 3천억. 이 종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월봉상 지금 피보나치상 0.786 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고 파동상으로는 아직 막내는 상방이지만 둘째랑 첫째는 아직 애매한 상태입니다. 두봉 캔들을 보시면 지금 삼형제 모두 상방 파동을 보여주고 있고 막내랑 둘째는 저점과 깊이를 얕아지게 하면서 이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봉 캔들상 삼각 수렴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지금 59캔들 동안 하락을 하고 지금 59캔들 동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근에서 지금 방향성을 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 파동상 보시면 막내랑 둘째랑 아직 과열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보시면 또 241선을 한 번에 지금 돌파를 하지 않고 못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여기 제시해드린 16,000원, 14,600원 이 부근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14,000원 이 부근이 이탈되면은 손절을 추천드립니다. 얘는 목표가 아, 네. 이 친구 목표가는 여기 보시면은 240주선이 있는 19,000원 부근을 단기적인 1차 목표가로 하고 이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지지를 한 다음에 다음 목표가인 2만원 선, 그 다음 목표가인 22,000원 선 이렇게 1차, 2차, 3차로 보고 단기로 좀 짧게. 네, 맞습니다. 시총이 막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네. 그냥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세요가 아닙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저런 파동을 보고 저렇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이렇게 잡는구나 공부하는 용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맞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은 목요일 날 찍고 편집돼서 나가는 거는 토요일이고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컨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따라서 사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끝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네. 종목은 이게 끝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신만이 김상현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웨이크의 권수명입니다. 세 번째 신만이 우리 주식 시황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던 종목 중에서 추가적인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고 새로운 신규 종목 소개해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즌 2의 두 번째 시간대에 테슬라 숏에 대해서 이제 공부용으로 가져왔었는데, 요거 아직 갖고 있나요? 네, 아직 갖고 있습니다. 어. 네, 갖고 있어요? 오늘 기준으로 이제 주식 잔고 찍힌 거 갖고 온 거거든요. 네. 아니, 괜찮아, 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TSLQ 이렇게 23% 정도, 저 옆에 19%는 뭐야? 이게 그 원화 기준으로 해가지고 달러가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달러 환전했을 때보다. 그래가지고 23%고, 그다음에 그 달러 기준으로 19% 수익입니다. 그러면은 SQQQ가 SQQ도 그때 같이 매수했어가지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TSLQ는 엄청나게 많이 좀 상승해주고 있어가지고, 차트가 저래서 그렇지 네. 지금 상승률이 대략 몇 %입니까? 그냥 저점에서 한 30% 정도 가량, 30%. 네, 가량 했거든요. 네네. 근데 많이 얘도 3배라고 그랬나요?
얘는 1배수입니다. 1배수? 네, 베어델리. 그래서 이 테슬라 차트를 보면은 그때 방송했을 때 그어놓은 거랑 똑같은 추세선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 평행 채널의 상단에 걸려서 하락을 잘해주고 있고, 여기까지 이제 200달러까지 뭔가 내려올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파동도 좀 안 좋고, 그래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좀 더 하락이 남아 있다. 여기서 이제 200달러쯤에서 다시 매수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이 평행 채널은 굉장히 큰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쯤에서 다시 이제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하면서 같이 테슬라도 같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저번에 제가 DLENC를 왔었는데 이게 좀 제 패턴대로 가지 않고 많이 좀 이렇게 내려갔어요. 코스피도 같이 내려가면서. 근데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DLENC가 아직 이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때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서 더 이 지지를 받고 상승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시 여기를 찍고 다시 올라갈 것 같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제가 그때 60분 봉상 손절가를 3만 원으로 정해놨었는데 근데 3만 원을 끼고 내려갔어요. 근데 이 정도 한 29,700원 정도 내려갔는데 이 정도는 손절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손절하지 않고 쭉 가져간 다음에 이 바닥 28,500원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올 때 그때 매수를 좀 들어가서 한다면 크게 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3만 원을 손절가로 알려줬었어요? 네, 3만 원 손절가. 왜냐면은 이 추세로 가기 네네. 때문에 음. DLENC가 그때 이 평행 채널 만들면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좀 올라가 있구나. 네, 3만 3천 원 부분까지. 잘하면 3만 5천 원까지도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음봉으로 떠져가지고 네, 저도 이제 이거 샀어요? 네, 그 모의 투자로 뭐 투자. 1,000만 원 가지고 모의 투자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손실을 해가지고 저게 지금 네. 31,300원이 평단. 네, 31,300원이 평단이고요. 제가 소개한 날에 그때 저도 매수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3만 원에 왜 손절을 안 했어요? 지금 다시 어쨌든 올라왔지만. 네, 올라왔지만 근데 그런 제가 DLC에서 보고 그러니까 못해가지고 이게 운이 좋아서 올라온 거야. 만약에 운이 안 좋아서 계속 빠졌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를 이제 잘못 정했던지 어쨌든 그리고 손절가를 정했으면 그 손절가에서는 무조건 그날 걸어놔서 손절을 해야 된다. 네. 만약에 실제 매매였다면 그리고 지금 3만 원을 이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살려줬지만 네, 저거를 살리지 못하고 쭉쭉쭉 빠졌으면 네, 그쵸. 굉장히 그러니까 손절을 안 할 거면 이제 손절을 안 해도 되는 비중만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적은 비중만.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로 얘기를 했으면 그 손절 라인에서는 꼭 손절을 해야 되고 네. 아니면 더 뭐 비중을 줄이던지 아니면 아래 라인에서 이렇게 조금 레인지를 넓혀서 매집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매를 딱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했던 게 아직은 하락 채널 안에 있죠. 그래서 네, 지금 아직은 하락 채널 안에. 네, 어쨌든 지금 전저점이 29,500원 네, 7월 26일 날 저 전저점을 안 깨고 계속 옆으로라도 버텨줘야 네. 이제 조금 이 가능성이 보이는 이 상황이죠. 이 채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 채널이 어디인지는 모르죠, 아직. 네. 네, 한 번은 고점을 높여줘야 이제 상승 채널의 시작이구나 네, 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아직은 상승 채널이다라고는 볼 수 없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걸 기대하는데 이거대로 가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는 그때 목표가를 얼마로 얘기했었죠? 그때 34,500원, 35,000원쯤으로 네, 네, 여기 알겠습니다. 상단 부분.
입니다. 그럼 이번 주에 새로 소개할 종목은 뭔가요? 이번 주에 새로 소개해드린 종목은 시공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이제 딱 봤을 때 얘는 시총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 보여서 물어봤어요. 네, 굉장히 작습니다. 911억인데요. 네. 굉장히 작아요. 그냥 이거 음. 공부용으로만 하면 네, 좋을 것 같고 그럴 수 너무 있습니다. 큰 돈을 넣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시가총액이라서 너무 막 큰 수익을 바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딱 보니까 음. 세력이 뭔가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차트라서 굉장히 재밌는 종목이라서 갖고 와봤어요. 그럼 그거를 네. 얘기를 해줘야지. 어떤 걸 보고 세력이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아,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어. 이상하잖아요. 없다가 한 번씩 네, 튀어튀어 없다가 한 올라온다. 번씩 그리고 거래대금도 이때도 거의 거래량은 없지만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 그래도 나오는 종목이었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 번씩 튀어줄 때는 강하게 튀어줘서 그래서 아직까지 세력이 갖고 있구나. 네, 나는 그 하락하는데도 거래량이 별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세력들이 아직까지는 이 추세를 살리면서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스토캐스틱 파동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일봉 먼저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스토캐 파동이 큰 형도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작은 형도 다가 크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큰 형도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제 막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주가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 481선 쪽 부분까지 크게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파트대로 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일단은 일봉을 좀 더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 추세를 지금 타고 있잖아요. 다시 이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 한 계속 상승 패턴으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4,400원을 손절 라인을 보고 들어갔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5,500원을 최종 목표가로 바라보고 1차 목표가는 5,100원을 전고점인 5,1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차 매도를 해주고 2차 매도는 5,500원을 2차 매도를 해주면 됩니다. 더불어서 이게 그냥 바로 갈 수 있는데 바로 안 가고 또 떨굴 수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20% 정도라고 하지만 여기서 더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바로 떨군다면은 이 전저점인 4,300원 부분을 깨는지 안 깨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서 파동을 다시 시작해서 상승 파동을 만드는 건데 이 파동을 깬다면은 이 하락 추세에 맞춰서 내려간다는 건데 그러면 좀 기간이 길어집니다. 상승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이때 이 4,300원을 잘 깨지 않고 상승 파동을 잘 만들려고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일단 이 추세에 맞춰서 잘 상승하는지 그걸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이동평균선도 지금 다 수렴한 상태라서 굉장히 상승하기 좋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이렇게 완전한 상승은 아니지만 이런 패턴으로도 보이고 있어가지고 상방으로 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왔습니다. 주봉도 보면은 일봉마저 또 설명을 하면은 잠깐만. 네. 그러면 아까 손절은 4,400원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지금 두 번째 얘기할 때는 3,300원을 안 깨야 된다. 말 실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선 손절을 해줘야 돼요. 4,400원을. 4,400원에서 4,400원이 손절이라고? 네, 4,400 지금 정확히 음. 보면은 이 딱 여기 보면 4,440원이잖아요. 이쪽 부분에서 완전히 손절을 해야 되고요. 깨면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말 손절할 겁니까? 네, 이번에는 정말 손절하겠습니다. 네. 아직 3시 50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내일 매수로 들어갈게요. 그럼 4,300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는 왜 말씀을 드린 거냐면요. 다시 깨고 다시 여기서 완전히 손절하고요.
네, 4,300원 라인에서 이걸 지켜주고 다시 파동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때 이제 맷집 그때 좀 관심 또 다시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4,300원 라인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는 네네네. 네, 그러면 보자. 다시 한번 네. 정리를 해서 이게 실제 900억 종목을 그러니까 네, 본인이 실제로 시공테크를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지금 딱 얘기한 대로 할 거예요? 아니면은 본인이 할 때, 이 지금 설명을 해줄 때 말고, 제가 할 때 네, 본인이 실제 음. 저거를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이야. 900억짜리 지금 이 시공테크. 네, 이 종목은 일단은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내일 정도에 제 예수금의 한 50% 정도를 이제 매수를 해요. 총 투자금에 이 시공테크를 투자를 하려고 모아놓은 네, 시공테크에 할당된 투자금의 50%입니까? 아니면 전체 총 시드의 50%입니까? 시공테크에 할당된 시드의 투자- 50%를 네. 어디에? 이 지금 4,700원 지금 4,700원이 종가잖아요. 여기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들어갑니다. 50% 정도. 내일 시가가 네. 오늘 4,700원 종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네, 벗어나지 않으면 내일 시가의 50%를 들어가고 네,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또 이 추세선 그은 거 있잖아요. 네. 이 그은 거 올라가는 거 확인되면은 그때 또 비중을 더 50% 가까이 실읍니다.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해요? 음. 그러니까 확인하는 기준을 얘기를 해줘요. 확인하는 기준이요? 그건- 상승하는 기준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추세선은 이미 돌파했잖아요. 음, 내일, 그러니까 오늘 저 추세선을 지금 저렇게 그어놨으면 네. 내일 시가가 4,700원이면 이미 돌파를 한 거잖아. 그쵸? 내일 옆에 캔들이 만들어지면 4,700원에 시작해서 조금만 양봉이 나와도 이제 돌파를 한 캔들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한다는 거야?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네. 딱 그 기준이 있어야 돼. 네. 네, 그쵸?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면 안 돼.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고 네. 가 돼버리는 거죠. 그 네. 방송에는 안 나갔지만 네. 첫 번째 날 10만이 찍을 때 제가 해줬던 그 얘기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 두 번 찍었잖아. 네. 사실은 그 전날 걸로 나갔는데 그래서 그 네. 전날이랑 그 다음날 목요일에 찍었던 거랑 금요일에 찍었던 거랑 전략이 달라서 제가 얘기를 해준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 그거랑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기준이 항상 본인도 명확해야 돼.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땐 이렇게 하고 저땐 저렇게 되고가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아까 또 이제 4,400원 손절한다고 했다가 4,300원을 얘기하길래 다시 물어본 거야. 네. 그거는 말을 실수했어요. 잘못 나간 거고. 네, 여기 4,400원이 정확한 손절 라인이고, 그러면 실제 네. 이 900억짜리 매매를 할 때 네, 50%가 들어갔어. 그 네. 시공테크 할당된 시드의 50%. 네, 맞아요. 네, 그럼 50%를 들어가는데 4,400원을 깨면 손절할 거예요, 전략. 네, 전략은 아예 전량 손절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손절하고 다음에 다시 이 4,300원을 깨지 않고 다시 상승 파동을 다시 이어나가는 걸 보여줄 때 그때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제 네. 그 다음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다음 이어서요. 아까 이렇게 더 자세히 설명한다고 했었잖아. 네, 아무튼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네, 왜 지금 이 부분을 물어보냐면 본인이 매매할 때랑 네. 이거를 전달을 해줄 때랑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화목한밤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누군가가 이 코멘트를 할 때는 왜 저렇게 코멘트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네, 지금 제가 이 다른 10만이 직원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도 방송을 할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기준은 제가 실제 매매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서 굉장히 레인지를 조금 넓게 이렇게 1, 2, 3차 이렇게 넓게 잡아서 얘기를 해라 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본인이 매매하는 거랑
여기 10만위에서 찍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랑은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매매를 하는 거는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차트를 항상 보고 있을 수 있는 기준 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려고 지금 본인이 직접 매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왜 달라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네, 당연히 다른 겁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추가적으로 네. 이 60분봉을 봤었는데 1봉으로 설명하니까 다시 네. 러프하게. 다시 좀 러프하게 네. 일단은 60분봉으로 보면 내일 어쨌든 매집을 할 거예요. 이 평행 채널 안에서 이제 주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매집을 하고 내일 1차 매집 정도는 네. 할 수 있고 네, 1차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상승 파동을 확인하는 거는 이 평행 채널을 돌파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남은 돈을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아까 일봉상 목표가에 가는지 일봉 목표가 가는지 여기까지 좀 5,000원 네, 초반과 5,000원 초반 5,100원 정도 그다음에 그쯤까지를 1차 목표로 보고 그다음에 아까 481 2평인 네. 5,500원 정도. 네, 거기를 최종 목표가로 보고 네. 네,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0분봉 아까 다시 한번 열어. 네, 아까 저 상단 평행 채널 위에를 돌파를 하면 더 추가 매집을 한다고. 네, 그때 남은 돈을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그 전달을 할 때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매매를 할 때입니까? 제가 매매할 때, 본인이 매매를 네, 할 저는 올라가는 게 확인됐을 때 더 음. 물량을 싣거든요. 좋-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올라가지 못한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잖아요. 못하고 만약에 내려간다 나가면은 여기서 지지받는지 음. 4,500원, 4,400원, 500원 이런 부분에서 이 채널을 잘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면은 그때 다시 또 물량을 또 넣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이어나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부분이 좀 더 짧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적인 질문을 네. 하면 조금만 더 확대를 해봐봐요. 네, 두 번 더 됐습니다. 네. 그러면 상단 채널을 돌파를 하면 더 네. 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양봉이 쭉 나와서 지금 내일 바로 양봉이 나와. 그래서 양봉이 나와서 일단 시가에 사고 4,700원 정도의 시가에 사고 네, 한 지금 커서를 올려보면 돌파하는 자리가 한 4,850원 정도. 네, 맞아요. 그럼 4,850원 정도가 돼서 저 라인을 위로 빼끔 딱 올라서 지금 네. 60분봉 하나가. 네, 그러면 딱 올라온 시점에 나머지 물량 50% 다 살 겁니까, 본인은? 굉장히 난해한 질문인데요. 난해한 질문이 아니라 실제 매매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야 되는 게 그렇죠. 그렇게 맞는 되면,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항상 명확해야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돌파 매매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거는 잘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대처하기가 굉장히 애매해.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근데 지금 생각이 없는 것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승 채널을 돌파한다고 했어. 그럼 이렇게 빼끔 60분봉 하나가 이제 딱 올라왔어. 네, 그러면 이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지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이거를 봉 하나가 60분봉 하나가 내일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합봉이 올라가면서 저 상단 채널을 한 4,850원 정도로 돌파를 했어. 그러면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 살 거야? 네, 뚫고 저- 올라갈 때 이제 사야 되고 지지받는지 확인하는 거는 5분봉이나 15분봉을 통해서 더 작은 분봉으로 네. 확인을 한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올라갈 때 뚫고 올라가서 4,850원에 샀어. 네, 근데 그 다음 시간 10시부터 11시에 샀는데 9시에서 10시에 4,850원을 돌파해서 추가 매수 50%를 전량 다 넣었어. 네, 그러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다시 이 4,850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4,810원
4,800원 내려오면서 다시 이 평행 채널 아래로 그 다음 봉이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죠? 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상단 채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샀다. 네. 그런데 다시 하향 이탈을 했어.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향 이탈했지만 이 음. 평행 채널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일봉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없기 때문에 대처를 못하죠. 그러면은 네. 손절도 하지 않고 일단 네. 돌파할 때 사고 다시 하향 이탈을 해도 그거는 팔지 않고 물량 계속 들고 가겠다. 네, 물량 계속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문제. 네. 이거를 아까 제가 왜 이 종목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했냐면 시총이 크면 네. 위아래로 흔드는 게 덜 하죠. 네. 근데 얘는 900억짜리란 말이야. 네. 사실 이거 10만위에서 이거 사세요 라고 하면 저거 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몇천 명이 보는 방송에서라도. 그러면은 저게 지금 사실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네. 이게 위아래로 흔드는 게 덜한데 네. 900억짜리는 어느 날 막 위아래로 막 확 그냥 10% 20%씩 막 쭉쭉쭉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그걸 왜 물어봤냐면 기준이 너무 타이트해. 너무 타이트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4,750원에서 매수를 해. 네. 4,7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했는데 손절가가 4,400원이야. 네. 근데 저거는 그냥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1, 2분만 해도 확 그냥 밀어버릴 수 있는 시총이죠. 너무 작아서. 네. 그러면 과연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시드에 한 번에 50%를 들어간다길래 저는 이제 조금 놀랬죠. 저렇게 작은 종목에 저렇게 시총 그것밖에 안 되는데 50%를 한 번에 들어가? 그러면 사고가 터지면 과연 대응이 될까? 인 거예요.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아직 젊고 손도 좀 빠르고 하니까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은 타이트하게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그 약간 평소에도 약간 공격적인 모습이 보여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네, 높아지면 이렇게 주저리 코멘트를 얹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참 어렵네요. 어렵죠. 네. 뭐든지 네. 이게 실제 매매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공부가 아마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코멘트 던져놓고 1, 2, 3차 매수, 여기 손절, 1, 2, 3차 매도 이렇게 딱 해놓고 실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렇게 대응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비중은 줄여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 사고가 터졌을 때 그래야 대응이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추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10만이 주식 10억님, 양대규님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흥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